38번 뇌 이야기인데 보면 일단 주어진 문장이 You don't sit back, you don't sit back. 너는 그냥 앉아있지 않는다. 그리고 speculate 어려운데 speculate 사색하다야. 좀 깊이 생각하는 거. 당신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지 않는다. 뭐에 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뭐 할 때? You are stressed.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금 막 한창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만땅인데 뭐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3문장 3비 뇌는 많은 에너지 소비가 포도당 뇌는 포도당의 높은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그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막 기운 없고 그럴 때 보통 링거 맞잖아. 링거. 그게 이제 이거잖아. 이거를 뇌가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한대. 또 오늘도 컴마 위치. 오늘도 엔드. 그리고 그 포도당은 연료래. 연료. 우리 뇌의 연료.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비록 이거 했지. 이거 화요일날 이거 차지하다. 화요일날은 뭐였어? 설명하다. 1번 설명하다, 2번 차지하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래프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꼭 알고 있으라고 했지. 비록 뇌가 체중에 겨우 단지 미열리는 무조건 온리야. 겨우 3%만을 차지할지라도 3% 겨우.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50kg라고 한다면 뇌의 무게는 50kg의 3%면 얼마야? 1.5kg. 겨우 뇌가 1.5kg. 그 정도 차지하는데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뭐 칼로리나 에너지의 이용 가능한 20% 정도를 소비한대. 무게는 3%인데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방 배가 고프고 막 이런 거야. 진이는 겁나게 고프지. 공부 지금 안 해. 진짜 너무 많이 소비하잖아. 20%만큼을. 자, 그러나 그렇지. 연료를 저장하지 않아. 그냥 오로지 소비만 한대. 소비만. 연료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것은 활동하는 대로 지불한다. 그렇지. 그것이 가는 대로 그냥 계속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저장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다음 때문에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료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를 뇌가 놀라울 정도로 적응 능력이 있대. 이거 적응하다, 개조하다 이거잖아. 놀라울 정도로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료를 무려 20%만큼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운 적 있을 거야. 이거 이카노미의 뜻 두 개.
이카나믹은 이카노믹 경제. 경제의 뭐 경제의 발전, 경제 위기. 하지만 이코노미컬은 경제적. 더 쉬운 말로 하면 알뜰한. 이 차는 굉장히 경제적인 차야. 그럼 기름을 덜 먹고 많은 거리를 간다. 유지비도 좀 싸고. 그럴 때 이제 경제적인이란 말 쓰잖아. 여기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대. 효율적으로. 그 20%의 그 연료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이것도 무심코 there 할 수가 있어. 단수니까 it's 이렇게 온 거지. 보면. 그래서 그러면 뇌가 어떻게 연료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따라서 그래서 왜 눈치 봐? 왜 어려운 문장이야? 응? 폭탄 돌리기야? 또 윤희가 말했대요. 쏘네. 높은 스트레스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뇌가 효율적으로 연료를 쓰느냐? 높은 스트레스의 기간 동안에 명사니까 그럴 동안에 그 뇌는 이동합니다. from A to B A로부터 B로 뇌가 이동한대. 그럼 뭐로부터? 미묘한 차이. 뭐에? 상황의 nuisance. 보통 우리는 뉘앙스라는 말 쓰지. 외래어로. 굉장히 그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할 때 그 뉘앙스. 영어식 발음은 nuisance. 그 상황의 미묘한 차이의 분석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으면 지금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것들의 미묘한 차이 같은 거 이런 거를 곰곰이 분석, 곰곰이 생각, 그리고 곰곰이 그걸 갖다가 따져보고 추론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완창 받고 있으면 그럴 동안에는 이 상황의 미묘한 차이의 분석을 안 해. 그것으로부터 어디로 이동하느냐? 단 하나, 싱글러, 단 하나의 고정된 초점으로. 뭐해? 지금 내 손에 있는 지금 당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고정된 초점으로 이 뇌가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그것 하나에만 꽂혀 있는 거지. 그것 하나에만.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순간 욱 하고 이러는 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엄청 나거나 막 그럴 때는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딱 그거 하나에만. 어젠가 그제도 굉장히 참 어이없는 일 벌어졌지요. 그 유튜버 두 명이 있는데 둘이 싸웠나 봐. 근데 한 명이 한 명을 고소했나 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제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또 그거를 재판 받으러 가는 걸 이 사람이 또 라이브로 방송을 했나 봐.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지. 라이브로 방송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와서 법원 바로 앞에 길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찔렀어. 결국 죽었어. 결국은 부산의 무슨 법원인데 보니까 와,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냐. 생방송하는 유튜버를 법원 바로 앞에서 인 거야. 뭐 보니까 뭐 그 전에 앞에 사연이 좀 있더라고. 뭐 사연이 뭐 한쪽이 뭐 비방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뭐 이야기를 뭐 그 유튜버에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랬나 봐. 하여튼 둘이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안 좋았나 봐 막.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것도 대낮에 법원 앞에서. 분명히 그 사람은 지금 뭐 한마디로 뭐 돌아간 거지 뭐 눈이 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아마 이제 감옥에 썩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겠지.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 하나에만 꽂힌 거야. 그거 하나에만.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미묘한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 그냥 지금 당장에 지금 내 손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그거에만 그냥 초점을 놉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뇌는 두루두루 모든 거를 똑같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되면 뇌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시인이 사냥을 한다. 그러면 오로지 사냥감 그거 하나에만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거지. 우리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그거 하나에만 이제 에너지를 쓴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물러나 앉아서 인생의 의미를 사색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그렇게 와야지.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야. 완전히 그냥 몰입, 올인시키다. 그게 devote야. 헌신하다. 뭐 이런 거에. 그 대신에 당신은 아니 남았어.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바치냐? 그치.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바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하나를 알아내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투는 전치사야. 그 뒤에 동명사,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투는 전치사야. 보면. 그러나 그 다음 때때로 이런 이러한 이동, 이러한 변화는 이것도 from A to B야. A로부터 B로의 이동이야. 뇌의 고차원적인 뇌의 고차원적인 사고로부터 그 뇌의 자동적이고 어떤 반사적인 그냥 순간 욱 나와버리는 그런 반사적인 부분으로의 이러한 이동은 너를 이끌 수 있다. 뭐 하도록? 생각 없이 너무 빨리 뭔가를 하도록. 그렇지. 너무 빨리 생각 없이 하도록 당신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지문은 거의 무조건 나올 거야. 낼 거리가 되게 많아. 일단은 어법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을 요약을 하면, 크게 요약을 하면, 첫째, 뇌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어떤 그 한 가지에만 어떤 집중함으로써 뇌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각 없이 너무 빨리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뇌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너무 급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약 문제로 참 많이 나왔어. 보면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일치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의 연료를 뭐 한다? 연료를 뭐랄까? 형태가
표현 없어. 찾았으면 돼. 선수. 소비한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아도 소비하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만 뇌가 그러지 않잖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상황의 하나하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지 않고 딱 하나에만 집중시킴으로써 결국은 뭐 한다 그랬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료를 쓴다. 연료를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해? 많이.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은 초래한다. 당신을 하여금 뭔가를 과도하게 삐리리 하도록 초래한다. 그 어떤 생각 고려 없이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급하게 이거지. 빨리 뭔가 성급하게 빨리 뭔가 일을 처리하도록 당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효율적 사용은 좋은데 너무 성급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적 부분도 있다. 이거. 쌤 근데 네. 부가 전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여기 4번에 4번에 이거? 이거? 네요? 이거는 A를 B에게 전염시키다야. 에게. to 있잖아. to. 에게라는 뜻 있잖아. 그 에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전치사인 거야. 에게. 뭐뭐에게. 이렇게. 마치 from A to B 이런 것처럼. 다음 39번. 4명? 어려웠나? 39번은 몰입 이야기야. 몰입. 그러니까 몰입의 두 가지 종류야. 몰입.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정말 꽂히는 거야.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건 상황적인 몰입이 있고 개인적인 몰입이 있대.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의 직무, 나의 일과 나의 개인의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내 직업이 내가 꿈꾸는 직업이야.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인생의 어떤 의미야. 그럴 때는 당연히 몰입이 높아지겠지.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직업이야. 그럼 당연히 거기에 당연히 뭔가 열과 성을 다 바쳐서 몰입을 하겠지. 뭐 당연한 얘기야. 이것도 크게 두 부분이야. 몰입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나의 일과 나의 개인 가치가 일치하면 몰입은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주어진 문장은 그러나 이거래.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야. 삐리리리는 noteworthy 이거 있는데 얘는 없나? 응? 이거 없냐? 있어? 있다. 노트가 주목하다 뜻이 있으니까 worthy는 가치가 있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목할 만한. 삐리리리는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비록 이게 몰입이야. 이게 보통 engage는 참여하다로 아마 보통 많이 외웠을 거야. 참여하다, 참여, 몰입. 비록 몰입이 추진시키다, 나아가다. 가끔 명사로 쓰이면 추진력 이런 뜻도 있고, 비록 몰입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추진시킬지라도 오히려 반대로 직업의 수행이 또한 몰입을 추진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몰입이 직업의 수행을 추진시킨대.
그러니까 내가 몰입을 하면 내 일을 열심히 잘 성과를 높일 수가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나의 직업적인 수행이 또 몰입을 이끌기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너희가 학교 수행평가로 발표 같은 거 해야 돼. 발표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몰입하겠지. 발표 지금 5분 앞두고 뭐 내가 뭐 딴짓하거나 그럴 수 있냐? 보면 시험 시작 5분 앞두고 뭐 내가 뭐 갑자기 휴대폰 꺼내서 게임하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몰입이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 일이 또 몰입을 이끌기도 한다. 그 내용이야. 첫 문장. 성준이가 많은 연구는 수행됐다. 많은 연구들이 그냥 수행되었다야. 정확히 되어 왔다. 그래. 현재 완료 수동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뭐에 대하여? 몰입을 이야기하는 앞에 더가 있잖아. 명사로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 effect가 결과. 그러면 cause는 결과의 반대. 결과의 반대가 과정이야. 시작. 원인. 그러니까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만들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몰두를 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이 본격 몰입의 원인이 뭔데? 어떤 이슈래, 이슈. 어떤 이슈냐? 중요한 이슈래. 뭐로부터? 이론적 관점이나 실제적 관점 둘 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동격 컴마는 뭐뭐뭐뭐인 뭐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론적 관점이나 실질적 관점 모두로부터 중요한 이슈인 몰입의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다음. 하나 남았네. 즉 뭐 하는 거래? 그래. 즉 확인하는 거래. 뭘 확인해? 여기 나왔네. 어떤 작업 몰입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몰입의 동기를 확인하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만약에 우리가 탄다고 하면 enable 목투 우리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하는 걸. 하나, 둘. 그것에 그 몰입을 조작하게 하거나 둘째, 그 몰입에 영향을 주는 걸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법으로 이것도 잘못하면 댐으로 나올 수 있다. 잘못하면 괜히 이거를 받아가지고 댐이네. 아니야. 여기서 it은 이거야.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몰입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그 몰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 아마 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 무엇이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찾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뭔가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 이 보면.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자, 그랬는데 연구를 했더니 몰입의 원인은 두 가지 주요 분야.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건 크게 몰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주된 분야로 나뉘는구나. 두 가지. 뭐와 뭐? 개인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 그치. 상황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막 전쟁 중이야. 막 저기 막 요 눈앞에 보여. 그럼 당연히 그 순간에 흐리멍텅하게 있는 군인은 없겠지.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뭐 다리를 건너고 있어 이렇게. 뭐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몰입하겠지. 그 순간에는 당연히. 그런 몰입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 상황적인 몰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몰입이 있더라. 다음. 가장 영향 있는 상황의 원인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황적 원인들은 하나 직업 요인과 피드백과 리더십이다. 어떤 그 직업 자원, 직무 자원, 그리고 피드백과 리더십이다. 그리고 물론 후자, 전자 후자 할 때 후자, 전자는 뭐야? 후자는 레터, 전자는 월스트. 전자는 former, the latter. 전자, 후자. 물론 후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게 전자고 요게 후자야. 그러면 피드백과 리더십이겠지. 피드백과 리더십이 피드백과 리더십이 책임감이 그런 직무 자원과 피드백에 뭐 한다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황적 원인이 직무 자원, 피드백과 리더십이고, 물론 후자가 직무 자원과 피드백에 책임이 있다. 후자, 피드백과 리더십.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렇게 그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피드백을 해줘. 이렇게 피드백을.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이런 부분은 당신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하겠지. 몰입을.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팀원들이 몰입을 해서 정말로 몰입을 해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올인을 아까 말한 디보트 전념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팀원들이 팀장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 않겠지. 몰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인은 당연히 직무 자원이 있고, 직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피드백과 리더십이 있는데, 후자 피드백과 리더십이 직무 자원과 피드백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말로 실제로 물론 리더들은 영향을 줍니다. 리더들이 몰입에 영향을 줍니다. 뭐함으로써? 그들의 직원들에게 문직과 건설적인 피드백.
직원들에게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뭐에 대하여? 그들의 퍼포먼스, 그들의 수행,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몰입에 영향을 준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뭐 함으로써? 뭘?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자원? 또 나왔네. 그들이 그들의 직업을 잘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뭐 좋은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리더가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입이 어떤 직무의 수행이나 업무의 동기가 될지라도 이번엔 반대로 업무가 몰입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잘할 때 일단 어차피 이거는 추가 설명이니까 일단 빼고 직원들이 자기 일을 잘해. 그럴 때 첫째, 더 많이 몰입을 하고 둘째, 그들의 성과나 성취,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셋째, 더 의미 있는 일이면 more meaningful work 이렇게 했겠지. 이건 뭐야? 나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밟고 가. 첫째, 자신의 일을 잘해. 그러면 더 많이 몰입을 할 것이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셋째, 자신의 일이 더 의미 있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과도 좋고 그러면 정말 일할 만 나겠지. 보면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 멤버도 괜찮고 와 우리 부장님도 굉장히 멋지고 이러면 정말 뭐 나오지 말라도 막 주말에 나오고 막 퇴근하라고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남아서 야근하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를 보면 오히려 나의 직업이 나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거지. 나의 직업이 나의 몰입에. 특히 또 사람이 맨날 시키는 일만 하다가 좀 이렇게 나한테 어떤 권한 같은 게 주어지고 내가 뭔가를 좀 계획하고 기획하고 좀 어떤 이런 권한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하게 해. 왜 그런 말 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 우리도 학교에서 그냥 학생일 때랑 만약에 갑자기 어쩌다 반장이 됐어. 그러면 모레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직책 같은 게 있으니까 보면 그러니까 몰입이 업무 성과에 업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업무가 몰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걸 달리 말하면 직원이 일을 잘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더 몰입, 더 자부심 뿜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원래 이거였어. 직원이 자신의 일을 잘한다. 뭐뭐 할 정도로
뭐 할 정도로? 그들 자신의 기대와 포부를 이끌어 어. 여기서 대의가 이거예요. 그 일이 자신의 일이 그 직원들 자신의 어떤 기대나 어떤 야망이나 포부와 일치해 매치. 그리고 오히려 뛰어넘어. 나의 기대는 요만큼인데 나의 일이 이만큼이야. 보면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월급이나 좀 받자. 여기 뭐 딴 데보다 좀 연봉이 세니까 하자 했는데 우와 막상 일하고 보니까 여기 정말로 괜찮은 회사야. 그리고 앞으로 막 발전 가능성도 되게 높고 막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이야. 내가 이럴 다른 직업 내가 알아볼 때가 아니네. 나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여기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해. 그러면 당연히 더 몰입을 하겠지. 더 몰입을 보면 마치 선생님이 부천에 있다가 두 번째 학원 신림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14개 학원을 면접 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원이었거든. 학원 정말 크고 요즘은 그런 학원 없을 거야. 5,000명 넘는 학원 요새는 거의 본 적 없지.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았어. 영어 선생님만 16명 있었고 막 그래서 여기는 좀 굉장히 나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겠다. 그 전에 학원은 너무 편했어. 좋게 말하면 편했고 나쁘게 말하면 그 어떤 피드백이 없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수업을 하건 저렇게 수업을 하건 내가 지금 수업을 잘하고 있는 건가? 그게 늘 물음표야 이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보이잖아. 비교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도 이렇게 만든 것도 보고 교재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도 많이 받고 막 그랬지.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또 결혼하기 전이었고 이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출근. 그래서 내가 학원문 열고 들어가고 내가 맨 마지막에 학원문 잠그고 나오고 그 생활을 딱 1년을 했더니 학원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딴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오너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가 강사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됐지. 그러면서 무조건 내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누가 나한테 푸시를 안 하니까 안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고등부 선생님 그 당시에 베테랑 선생님들이 다 자기 교재 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래야 되는구나. 무조건 내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듯이 막 교재를 막 만들었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 퀄리티 떨어지는 책이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여튼 만들었지.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일이 나의 기대나 나의 야망, 나의 포부 이런 거와 일치하거나 이런 걸 뛰어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분명하다.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고용되어 있을 때 어떤 직업?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에 고용되어 있을 때 그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몰입을 하게 되겠지.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그동안 많이 나왔어. 이것도 좀 지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좀 훑으면 과연 몰입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몰입의 원인은 크게 두 분야가 있더라. 상황적인 몰입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몰입이 있더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상황적인 몰입의 원인은 일단 직무 자원, 그 다음에 피드백,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게 있는데 이 리더십이 어떤 직무 자원이나 피드백에 책임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리더가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리더가 군대에서 이렇게 그 훌륭한 지휘관이 있으면 그 밑에 병사들이 정말 목숨 바쳐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리더가 몰입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지. 두 가지 함으로써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리더가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상황적인 몰입이야. 상황적인 몰입. 여기까지가 상황적 몰입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몰입의 원인의 두 번째 개인적 몰입.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 직원이 일을 잘해. 그러면 시키지 말라도 일하겠지.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이 몰입을 할 것이고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더욱더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이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그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사람이 고용될 때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봤는데 선생님들의 교사의 만족도 그러니까 진짜 암울하더라. 현재 자신의 교사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비율 21%. 79% 선생님들은 자신의 현재 직업에 만족을 못하고 있대. 이거는 선생님들한테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대단히 안 좋은 소식이겠지.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79%잖아.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옛날에 비해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민원부터 해가지고 뭐 그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갈수록 교대 가려고 하는 예전에는 교대가 거의 스카이급은 아니고 거의 중경 외시급 그 정도였잖아 교대가. 근데 지금은 뭐 국승세단도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지금은 그냥 뭐 거의 인서울 가장 마지막 그 정도로 모든 것도 교대 간다. 그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고 아무튼 지금은 뭐 그 정도로 교사를 기피하니까. 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러면 진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만 교대 가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IMF 지나면서 그때 이제 그 교대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지. 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약간 존경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방학 때 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매력이 있었잖아. 교사가 내가 뭐 정말 뭐 아이들에게 정말 그 바르게 어떤 바른 교육과 참 교육 뭐 이런 거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도 나는 아이들이 좋고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그 소명의식이 있다라는 사람만 교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뭐 연봉이나 이런 게 높지 않아도 교사 월급 보니까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많이 받지 선생님들은. 근데 당장에 교사 그 어려운 임용고시 보고 학교에 가서 첫 받은 월급 못 되고면 보통 뭐 230, 240 이 정도야 지금. 이거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열악하지 아직은 보면. 물론 뭐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일단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일반적인 기업도 대학교 졸업하면 260, 70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진짜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만 교대를 가지 않을까 앞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선생님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족을 하느냐? 할 것 같아? 네. 왜? 제가 있으니까요. 잠깐. 이제 녹화 좀 끄고 욕 한마디 하고 가자. 진짜. 정말. 만족하니까 34년을 했겠지. 아니면 했겠지. 물론. 나는 그래도 뭐 다른 걸로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받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이어서 어머니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얘기하셔. 너 학교 그만둔 거 후회하지 않냐? 1도요. 전혀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벌써 26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 우리 어머니는. 이거야. 이제 나 1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아쉬워하세요. 뭐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렇게 무슨 뭐 좋은 직업인데 뭐 위대한 직업 아니잖아. 그냥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그 학교에 대한 아무튼 어머니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그만 이제 마지막 40번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베품 이건데 첫 문장 해보시면 2006년에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했대. 이번엔 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냐? 동기. 뭔가 도움을 주는 동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배품을 하게 만들었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유튜브 댓글에 보면 뭐 댓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돈 보낸 사람 있지. 그걸 뭐라지? 슈퍼 채트인가? 이렇게 왜 거기에 이렇게 막 5,000원, 만원, 3만원 보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과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나? 그 배품의 동기에 대한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언제? 야, 딱 봐도 이거 모르냐 이거? 911 그래. 9.11 테러 있잖아. 물론 벌써 와 9.11이 2001년이니까 20하고 3년이 지났네. 이 보면 월요일 아침이었을 거야.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 막 그때 속보가 나오는데 다들 뭐 저 뭐야? 영화야? 막 그랬지. 건물에서 연기 나고 있고 막 그랬으니까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연기 나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그 CNN 뉴스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팍 되더니 그래서 한 40분쯤 있었나? 정말 건물이 붕괴 됐지. 보면 그게 이제 2001년 9.11 테러가 되겠지. 보면 이 9.11 테러 한 5,000명 정도가 죽었어. 이때 보면 이 미국에 대한 9.11 테러 후에 그 도움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그 연구에서 그들은 찾았다. 개인들 무슨 개인들? 돈을 줬던 피선순이나 아니면 다른 도움의 형식을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이 국가적인 재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 뭐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동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른 사람의 comfort의 반대. comfortable. 그래, comfortable, 안락한, 편안한. 그럼 반대니까 불편함.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내가 좀 줄여줘야겠다 하는 그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춘 동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떡해, 저 사람들 막 다쳤네, 저 사람들 막 가족을 잃었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돈도 내고 필요한 물품도 전달하고 아니면 가서 직접 몸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개인들이 여기까지야. 이런 사람들이 네 배 더 여전히 뭔가 지원이나 지지를 주는 것 같더라. 1년이 후에도. 그치. 그 보통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뭐 모금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몇 달 지나면 또 기억에서 이렇게 희미해지잖아.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또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저런 형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더라. 어떤 유가족이나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 누구보다? 원래의 동기가 나의 개인적인 고통을 줄여주려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너무 저게 안타까운 거야. 너무 괴로워.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 돈 좀 내자. 이런 사람들보다 타인의 불편함을 줄여주려고, 타인의 아픔을 줄여주려고,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1년이 지난 후에도 4배나 더 여전히 도와주고 있더라. 그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 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희생된 젊은이들 부모님들이 그 모였나봐. 근데 거기에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이랬더라고. 보니까 난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마음씨가 예쁜 거야. 벌써 이태원 사고 난 지도 꽤 지났잖아. 그랬는데 아직도 그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단체와 그런 선한 뜻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와,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 저 단체 어디지? 가서 나도 좀 보태주든지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타인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남을 돕는 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 동기. 그냥 내가 이런 거야. 뭐 내가 연예인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야. 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뭐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런 연예인이니까 뭐 좀 기부 좀 해야지.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 1억.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내고 만다고. 그냥 해야 하니까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희생자, 그 피해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그 동기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여전히 공감을 표했다. 아, 남을 도와주는 동기가 타인에게 초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 동기냐에 따라서 그 도움을 주는 도움의 지속성, 연속성, 그것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유래하는 것 같다. 감정적 자극의 차이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비롯 유래하는 것 같다. 그 다음 9.11
9.11 사건은 저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에게 내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은 단 한 번도 본토가 침략 당한 적이 없는 국가잖아. 단 한 번도. 한 번도 미국 땅이 뭐 어떤 그 침입을 받거나 한 적이 없던 국가잖아. 그런 국가가 그것도 미국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서, 그리고 뉴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인 쌍둥이 건물이 그것도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두 개가 완전히 붕괴한다는 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엄청난 충격이야. 마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월호에 대한 약간 그 전 국민적 트라우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해.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줬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적 자극을 줄였다. 뭐와 함께? 그들의 초기의 선물로 함께. 그래, 뭐 내 기본적인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ing 뭐 하면서 그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면서 그 처음에 내가 준 선물, 내가 처음에 내가 낸 기부금 뭐 이런 걸로 나 그들의 감정적 자극을 줄였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뭔가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과의 공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자들? 후에도 그 9.11 테러 후에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계속해서. 그치, 이분들한테는 과거형이 아니겠지, 현재 진행이겠지. 보면 그치, 무슨 날만 되면 생각이 날 거잖아. 이태원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영원히 그날이 되면 또 고통받을 것이고, 지나가는 젊은이 보면 또 고통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망한 아들과 딸의 생일 뭐 하여튼 때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그때의 그 안타까운 기억이 또 소환될 거잖아. 그런 분들과의 공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지금도 그 세월호 친구들 유가족들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 뭐 올해가 세월호 10년 되지. 10년 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제 그만 잊자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그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을 멈추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누굴 도와준다는 건 자기 중심적 동기를 가지고는 오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타인의 아픔을 덜어주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배품을 할 수 있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30번까지 그 다음 거 마지막 그 다음 거 30번까지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